자, 이제 감각기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에, 그쵸? 감각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죠. 그쵸? 특히 이제 빛, 소리, 그리고 온도와 같은 자극이 있는데, 그 자극에 대해서 인체의 몸의 변화가 생기는 걸 반응이라고 이야기한다. 보통 자극이라는 애가 있고, 그쵸? 그에 따른 반응이 존재한다. 그러면 경로상 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가 신경이라는 파트가 존재하는 거고요. 신경.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호르몬이라는 애가 존재한다.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요 파트는 그렇죠. 신경계에 관련돼 있는 즉 감각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대표적인 예로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그리고 입, 그렇죠? 그리고 맛을 느끼는 거죠. 맛을 느끼는 거. 마지막에 촉각, 그러니까 즉 피부란 애도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애들을 죄다 감각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이 받아들여지는데 반응하기에 앞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통로가 있죠. 걔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앞단에 나와 있는 누구? 자극을 받아들여서 전달하기 전 단계, 거기에 누가 존재한다? 감각기관이 존재한다. 두 번째 호르몬의 경우는 이제 이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인체에는 이렇게 생긴 뉴런 이외에 이렇게 뉴런 이외에 특정 물질들이 존재하죠. 대표적인 예들 호르몬, 미량이나 혹은 소량으로 내 몸 안에 분비돼서 자극에 대해서 뭐 하는 친구들, 반응하는 친구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각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첫 번째 눈 파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이렇게 귀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자, 첫 번째 눈입니다. 다시요. 자, 첫 번째 눈입니다. 눈의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물체의 모양이나 혹은 크기, 색깔 등, 그쵸? 이런 애들을 받아들이는 기관인데, 이 눈의 구조를 보면 이제 실사가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수정체라는 애가 있고, 이 수정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뭐 선 같은 거 혹은 아킬레스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얘를 진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선모체라는 애가 있고, 얘네가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죠.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공막이라는 애가 있고, 어둠을 담당하는 누가? 맥락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경이 있고 얘가 결국 뇌로 연결이 된다. 다시 수정체가 있다. 이 수정체 앞쪽에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홍채라는 애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뭐가 존재한다? 각막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는 누구? 유리체라는 애가 존재하는데, 이 유리체는 결국 특정 공간을 채우기 위한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해서 자, 요 파트부터 먼저 자세히 볼까요? 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눈 안쪽에 유리체라는 애들이 존재하는데, 그 친구들 이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얘를 바로 맥락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눈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 이 안쪽에 되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투명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겉을 감싸고 있는 이 누구? 맥락막이라는 애가 검은색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 검해 보인다. 또 하나 공막이라는 애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형태를 유지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안쪽에 특정 물질이 누가 존재하고 유리체가 존재하고, 그 유리체를 감싸고 있는 누가 있고 맥락막이 있고, 그 맥락막 위쪽에 바로 누가 존재한다? 형태 유지를 위한 공막이 존재한다 라는 거 아셔야겠죠. 자, 두 번째, 눈을 일단 어디? 뒤쪽으로 먼저 빠질게요. 자, 이 뒤쪽에는 결과론적으로 뭐가 존재하는데, 이 뒤쪽에는 이렇게 시각세포다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 시각세포 이외에 시신경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시각세포인 거고, 그쵸? 시각세포랑 연결돼 있는 시각신경이 존재한다. 자, 여기서 이제 상황을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눈 뒤쪽이죠. 방금 여기 그렸던 이 눈 뒤쪽인데, 요 동네에 시각세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신경 자체가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다시
뒤집혀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즉, 요 부분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내 눈에서 바라볼 수 없는 부위가 생긴다. 걔를 맹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얘를 우린 뭐라고 한다? 맹점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얘를 맹점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시각 신경 자체가 시각 세포를 가리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다. 되셨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 사람이 눈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신경들이 존재하는데 이 시각 신경들의 모임을 우린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망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망막을 이렇게 휘어져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시신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걔를 맹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교과서에서는 빠져있지만 맹점과 반대가 되는 즉 시각신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황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를 황반이라고 한다. 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안쪽에는 누가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유리체라는 애가 존재하는 거고 그쵸? 얘는 투명한 물질인데 얘를 감싸고 있는 누구는 맥락막이라는 어두운 세포가 있고 그쵸? 검은색 색소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존재? 공막이 존재하는데 뒷단에는 누가 존재한다? 망막이라는 애가 존재한다. 이 망막은 시각세포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얘 자체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그쵸? 시각 신경이 빠져나가는데 그 때문에 빛이 포함되지 않는 즉 빛이 통과하지 않는 맹점이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가운데 보이시죠? 이 가운데 얘를 바로 뭐라고? 수정체라고 얘기하죠. 즉 렌즈의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존재하는데 이 수정체에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 요 흰 선들 있죠. 얘네를 바로 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빠져 있는데 이 진대를 연결시키는 여기 요 윗단 있죠. 요 윗단을 바로 선모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 친구는 방금 이야기했던 렌즈 역할을 하는 누구를 수정체를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얘를 두껍거나 혹은 얇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요 앞쪽으로 가면은 얘가 바로 홍채라고 이야기했죠.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하는데 빛의 양을 이렇게 조절하는데 밝아지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홍채가 되게 이렇게 늘어나 버려. 그러니까 빛의 양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양이 적어지겠죠. 그렇죠? 요 사이즈를 바로 동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서 모든 눈을 감싸고 있는 망막이 존재하는 거죠. 해서 단면도로 이제 확인을 하자면 1번 빛이 있는데 누구를 거쳐서 각막을 거치는 거죠. 각막을 거쳐서 수정체를 거치는 거지. 각막 거치고 수정체를 거치고 안쪽에 있는 누구? 유리체로 갔다가 망막 시각 세포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얘 이후에 시각신경 대뇌로 빠져나간다. 즉 이들이 시각의 성립 경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눈이 중요한 이유는 바라본다를 포인트로 두시지 마시고 1번 빛의 양 조절, 2번 거리 조절이 있기 때문에 눈이 중요한 거죠. 즉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밝은 곳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생긴 애가 누구였지? 홍채였지? 이 홍채의 양의 조절에 의해서 이 홍채가 수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홍채가 이완이 되면 빛이 조금 들어가겠죠. 즉 밝은 곳에서는 홍채가 뭐가 되어 있는? 이완되어 있어서 동공이 축소가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즉 이 동공의 축소는 결국 홍채의 확장을 이야기한다. 그럼 그와 반대가 된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리 조절의 경우에는 이야기했던 누가 있죠? 수정체라는 애가 있고 진대, 선모체가 있는데 누가 중요하다? 선모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리 조절을 할 수 있는 친구는 첫 번째 누가 있고 메인인 애가 수정체가 있는 거고 그 수정체를 조절하는 애를 뭐라고 한다? 선모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빛의 양을 조절하는 애는 누가 있고 홍채가 있고 그 홍채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값을 뭐라고 한다? 동공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해서 선모체가 무엇을 하면 수축을 하면 수정체는 뭐해진다? 두꺼워진다. 하나만 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렌즈 자체가 뭐해지기 때문에 매우 이렇게 두꺼워지죠. 두꺼워져. 그러므로 가운데를 즉 가까운 곳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1번 눈의 누구를 확인했고 구조를 확인했고 그 눈의 구조에 따른 시각의 성립 경로를 확인했으며
그리고 눈에 의한 조절 1번 빛의 양 조절 명암 조절이라고도 하는 거고 2번 거리 조절 원근 조절을 하게 된다. 자 되셨죠? 해서 자 옆에 보셨더니 이제 맹점을 확인하는 게 있어요. 눈과 눈은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 떨어져 있는 그 거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옆에 그림 같이 이제 20cm 떨어져 있는 곳에 물체를 두 개를 두고 왼쪽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 왼쪽 눈을 감은 거죠. 그럼 오른쪽 눈으로 로봇을 바라봤단 말이지. 그리고 그림 뒤로 서서히 뭐해? 움직여. 서서히 움직이면 시야 각 자체가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드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존재한다. 즉 가까운 곳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애들이 다 보이다가 얘가 뒤로 빠지면은 한쪽 파트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오른쪽 눈에 있는 누구? 맹점 때문에 얘네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이제 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귀는 소리라는 애가 있죠, 그렇죠? 소리.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음파를 이제 그렇죠? 음파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에 해당되는데 소리의 진동이 있지. 공기는 무엇이 되는 거니까 매질이라는 애가 된다. 그렇죠? 공기가 바로 매질이고 소리는 그 공기를 뭐 하는데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을 받아들이는 누구? 청각을 담당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귀가 시험에서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있는 몸의 회전과 기울어짐을 이제 담당한다. 그래서 몸의 회전과 다시 몸의 회전과 누구를 기울어짐을 담당한다. 얘네를 우리는 네 글자로 평행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중요한 이유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끊어서 평형감각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요 회전이라는 건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반고리관이라는 애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기울어짐은 이제 중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정기관이라는 애가 존재한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압력을 조절하기도 하는데 이 압력을 조절하는 애를 귀인두관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 귀인두관 그리고 영어로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귀는 소리를 담당하는 감각기관이기도 하지만 회전이나 기울어짐 즉 평행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죠. 압력을 조절하는 거 그렇죠. 그걸 귀인두관이라고 이야기한다. 귀의 구조를 보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얘를 귓바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보통 귀는 이렇게 나누어서 요 바깥쪽을 바깥 외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외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요 안쪽을 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 그렇죠. 중이가 된다. 가운데 있는 귀 중이가 돼서 보통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이제 물 차잖아요. 그래서 걸리는 병을 중이염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상이 생기는 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소리는 귓바퀴를 타고 이렇게 귓구멍이라고 무식하게 예감하면 돼요. 웨이도를 타고 이동한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고막이 있죠. 이 고막을 뭐 한다고? 그렇죠. 진동하게 됩니다. 이제 고막이 이렇게 진동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누구? 귓속뼈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소리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고막은 뭐 하는 거고 진동하는 거고 귓속뼈는 소리를 키운다. 즉 증폭시킨다는 거죠. 해서 이 소리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렇게 달팽이관으로 가는 거고 이 달팽이관에서 신경이 연결이 돼 있어요. 어디까지? 또다시 뇌까지. 그래서 소리라는 거는 첫 번째 음파가 존재하죠. 이 음파가 어디? 귓바퀴로 갔다가 어디? 외이도로 갔다가 고막, 그 다음에 귓속뼈, 그리고 달팽이관, 청각신경, 뇌로 가는 즉 청각에 뭐가 있다고? 그렇죠. 성립 과정이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자 아래쪽에 나와 있죠. 소리에 그러니까 공기가 즉 진동이 되는 거고 고막에 의해서 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진동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귓속뼈는 뭐 한다고 얘기했지? 그렇죠. 이 소리가 커진다. 그래서 증폭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달팽이관에는 대개 많은 청각세포가 존재한다. 그리고
청각신경이 결국은 어디로? 대뇌로 연결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조상 이야기하지 않은 애가 있죠. 1번 반고리관, 두 번째 전정기관,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곳 있죠. 귀인두관.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을 합쳐놓으면 뭘 담당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평행 감각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반고리관은 회전을 담당하는데 이렇게 고리가 총 몇 개 있죠?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Y축으로 하나, X축으로 하나, 그리고 Z축으로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림프액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여기 있는 감각모를 건들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마찬가지 이렇게 쓸려나가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무엇을 담당한다? 회전을 담당하는 거고, 여기 있는 뭉툭하게 생긴 전정기관의 경우에는 이석이라는 돌이 있는데 이석이 바로 그렇죠. 이렇게 감각모 위에 있어요.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 부분을 자극하겠죠. 그래서 기울어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되셨죠? 자, 옆쪽에 나와 있는 내용 잠깐 보자면 귀인두관이라는 건 이런 거죠. 자, 내부에 이렇게 고막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 고막은 이쪽이 이제 바깥쪽인 거고 이쪽이 안쪽이라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애가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공기의 양이 뭐해질까? 적어지겠죠. 그래서 요 동네가 바로 저기압이 돼버려.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고기압이 되겠죠.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압력의 변화가 생기려고 하다 보니 이쪽에 있는 귀 인두관에서 이쪽에 있는 공기를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의 압력의 균형을 맞춘다. 이해되셨죠? 자, 귀 인두관이 열려서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에 무엇을? 압력을 조절한다. 그럼 이런 압력의 조절 방법에는 침을 삼키거나 뭐 하는 게 있다? 하품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귀의 경우에는 소리를 듣는 청각의 역할도 하지만 회전이나 기울기를 담당하는, 보세요. 평형 감각이 존재한다. 이 평형 감각은 1번 반고리관 회전, 두 번째 전정기관 기울기라는 거 아셔야 되고,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가 있죠? 그렇죠. 귀인두관이 존재한다. 귀인두관은 압력을 조절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공기가 진동을 해. 그래서 이렇게 귓바퀴로 들어가서 웨이도를 통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고막을 이렇게 진동시킨 다음에 어디에서? 그렇죠. 귓속부에서 소리가 증폭이 된다 그랬어. 그리고 나서 반고리관 갔다가 청각신경 그리고 뇌 쪽으로 이동하는 청각의 성립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청각의 그 성립 경로라는 애가 있네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반고리관, 또 하나는 전정기관. 선생님 얘는 이제 100% 시험에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뇌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몸의 회전과 기울기를 감지한다. 정리. 회전하게 되면 반고리관 내의 평형 감각이 어디? 뇌를 자극하는 거고, 다시 기울어짐은 뭐라고 얘기했죠? 중력이라고 얘기했죠. 다시 기울어짐은 무엇이다? 중력이다. 마찬가지 전정기관 통해서 평형 감각이 어디로 전달된다? 뇌로 전달된다. 다시 정리할까요? 자, 옆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얘가 바로 반고리관, 가로치고 회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또다시 여기 있는 누가? 전정기관. 얘가 바로 뭐였죠? 그렇죠. 얘가 바로 중력 혹은 가로치고 누구? 기울기였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작은 돌, 이석이라고 하지? 이렇게 돌멩이 고인돌처럼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얘 림프액이라는 애가, 적어볼까? 림프액이라는 애가 있는데 내 몸이 회전하게 되면 림프액이 회전하는 거지. 그럼 그 안에 있는 감각모가 마치 이제 목욕탕 안에서, 그치? 수영을 해. 수영장도 아니고 목욕탕에서.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쓸리잖아. 그런 느낌으로 감각모에 이제 방향성이 생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눈과 어디? 귀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눈에서 되게 중요했던 건 뭐였죠? 명암 조절, 밝고 어두운 거. 누가 있었죠? 홍채라는 애가 있었죠. 그렇지? 홍채라는 애가 존재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원근 조절. 그러니까
거리를 조절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친구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누구? 수정체라는 애가 존재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내용들이 총합이라는 거. 그리고 귀의 경우에는 소리를 듣는 거 이외에 뭐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네. 하나가 전정기관, 두 번째 반고리관, 그렇지? 반고리관, 그리고 그렇죠. 귀 인두관이라는 애가 존재했는데 얘네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평행감각이라고 이야기한다. 평행감각.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에서 응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분 대략 한 30초 정도가 지나. 그러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지 못하죠. 뭐? 후각이 그렇지. 공기 중에 있는 화학 물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1분 30초 후에 내가 이 냄새를 못 맡게 된다라는 건 저 아랫단에 있는 후각 상피 세포가 쉽게 피로해진 거죠. 정리합니다. 후각 상피 세포에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전달이 되는데 걔네가 이제 뇌로 계속 자극이 전달이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뇌 쪽으로. 그런데 이 친구가 매우 뭐하다? 민감하다고. 그래서 쉽게 피로해진다. 오케이?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응아 냄새, 똥 냄새 쉽게 뭐해진다? 그렇죠. 쉽게 피로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해서 우리는 오래도록 냄새를 맡지 못하는, 자, 어찌 보면 장점이 되겠죠.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고, 혀의 경우에는 자, 두 가지를 비교해야겠죠. 코의 경우에는 화학 물질이기도 해. 혀의 경우에도 화학 물질이기도 하죠. 자, 둘 다 화학 물질인데 물질의 상태가 중요하죠. 코의 경우에는 기체 상태, 혀의 경우에는 액체 상태. 선생님, 제가 설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설탕이 액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얘가 침에 뭐해? 녹겠지. 그래서 무슨 상태? 수용액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혀의 경우에는 액체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혀에 이제 우둘투둘한 부분이 있죠. 걔네를 이제 유두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존재한다? 맛 봉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맛 봉우리에 뭐가 존재하는데? 맛세포라는 애가 있는데 이 맛세포가 바로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받아들인다. 정리하시면 코의 경우에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후각 상피가 받아들이는 거고, 되셨죠? 혀의 경우에는 뭐가? 그렇죠. 맛세포라는 거 있었죠. 오케이. 맛봉오리, 맛세포가 이 애들을 받아들인다. 조건이 다른 거죠. 이쪽은 기체 상태, 이쪽은 액체 상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혀의 맛을 느끼는 맛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5가지로 얼추 비교를 하죠.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이 최근에 교과서에 포함이 됐다. 되셨죠?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건 되게 매운 걸 먹어. 엄마가 매운 걸 먹고서 맛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엄마는 그럼 그쵸? 아픈 걸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속상하죠. 두 번째, 감이 있는데 떫은 감을 먹었어. 감이 떫다라는 건 뭐 혀를 그 어떤 성분, 탄닌 성분이라는 애가 누르는 효과가 존재하는 거죠. 해서 통각은 뭐가 맛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앞각도 마찬가지 맛이 아니다. 얘는 통증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누르는 힘에 해당되죠. 그래서 통각의 대표적인 예 바로 뭐 있다? 그렇죠. 매운맛이 존재하는 거고 앞각의 경우에는 떫은 맛이 존재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해서 피부의 경우에는 통점, 압점, 족점, 온점, 냉점, 차가움과 따뜻한 거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압력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뭐 통증에 해당되는 거지. 이들이 보세요. 접촉과 압력, 즉 온도 변화 등의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인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자, 몸의 부위에 따라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 발바닥을 간지럽혔어. 안 간지럽대. 겨드랑이 겁내 간지러. 그러니까 요 동네하고 요 동네의 뭐가 세포의 구성 비율이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감각점이 많이 분포할수록 당연히 뭐 해진다? 민감해진다. 다시 감각점이 많이 분포할수록 민감해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드러 맞는 걸 싫어하죠. 즉 통증이 가장 뭐하다? 예민하다. 통증이 가장 예민하다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통증은 뭐가?
감각점의 수가 매우 많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되셨죠? 자, 피부의 이제 온도 감각입니다. 오른손과 왼손,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손과 왼손 하나는 15도, 하나는 35도. 그런데 중간값인 25에다가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오른손은 차가웠고 왼손은 따뜻했단 말이지. 그런데 동시에 25도에 집어넣으면 오른손의 경우에는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상대값인 거죠. 반면에 왼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35도에서 몇 도로 변화가 된 거야. 25도로 변화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차가운 걸 느끼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즉 온도에 따라서 즉 기존 값, 처음 값 대비 나중 값의 변화를 확인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 나와 있죠. 다양한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은 누구?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한약을 먹을 때 쓴 한약을 먹을 때 꼭 실험을 하세요. 빨래 집게라는 게 있어요. 걔를 코로 이렇게 막어. 그러면 맛을 잘 못 느끼죠. 혹은 비린 거 못 먹어. 그럼 마찬가지 코 막고서 먹으면 먹을 수 있다. 즉 어떤 애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맛보다 후각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음식의 맛을 느낀다라는 건 단순히 맛을 느낀다기보다 후각이나 미각 그리고 피부 감각의 다양한 조화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감각점의 분포와 몸의 부위에 따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미치겠어요. 이쑤시개가 두 개가 있어요. 학대 아닌가? 이쑤시개가 두 개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특정 피부가 존재하는데 두 곳을 동시에 이제 누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A하고 B 중에 어디가 더 아프냐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아픔을 많이 느끼는 곳이 만약에 A였다고 치자. 그러면 A가 뭐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동네에 뭐가 많다? 그렇죠. 감각점이 많다라는 걸 확인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위대한 실험이죠. 자, 봅시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보통 눈의 경우에는 이제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중요한 거, 요 A 누구겠니? 홍채가 되지. 다시 얘가 이렇게 홍채가 된다라고 가정하고 홍채에 의해서 열려 있는 곳을 동공이라고 이야기한다. 앞쪽에 각막이 존재하는 거고, 자, 다시 이 뒤쪽에는 뭐가 존재할까? 수정체가 있는데 수정체를 연결하는 누구? 진대라는 거. 교과서 과정 외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누구였지? 그렇지. 얘를 선모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선모체라고 얘기했고, 눈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맥락막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공막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빛이 통과하는 부분인데 렌즈 모양이래. 수정체에 해당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겠죠. 밝기 조절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A하고 B가 존재하는데 A는 홍채인 거고 B는 동공에 해당되겠죠. 빛의 양 자체가 많을 경우에 동공이 커질까? 아니죠. 빛의 양 자체가 뭐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동공 자체가 뭐해진다? 커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이제 책을 보다가 먼 산을 바라본다는 건 결국은 누구? 이 수정체인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수정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망막이 있어요. 그럼 상이 이렇게 빛이 두꺼운 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 이제 내가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수정체 자체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럼 뭐 했다는 거지? 두꺼워졌다는 거지. 즉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은 자, 빛이 이렇게 꺾인다. 그래서 망막의 앞쪽에 상이 맺히는 걸 우리는 근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망막의 뒤쪽에 상이 맺히는 걸 뭐라고? 원시라고 이야기한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수정체가 얇은 상태에서 수정체가 뭐해졌어? 두꺼워졌지. 그럼 빛이 멀리 가다가 빛이 뚝뚝 이렇게 꺾인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정체의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 진대 뒤에 있는 누구? 그렇죠. 선모체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다음 사람의 귀의 구조입니다. 봤더니 얘가 뭐였지? 고막이었고 이 위에는 귓속뼈. 그럼 고막은 뭐 한다고 그랬니? 그렇지. 진동한다고 얘기했죠. 여기 나와 있네요. 진동. 그럼 얘는 소리가 커져야 되니까 증폭하는 거고, 자, 얘가 누구였죠? 그렇죠. 얘가 바로 반골이관. 얘는 전정기관. 그치? 얘는 달팽이관. 얘네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반고리관은 뭐 하는 거였죠? 회전하는 거였고 전정기관은 그렇죠. 중력이나 혹은 누구 기울기를 담당한다. 반면에 귀인두관은 이제 추가적인 그렇죠 작용을 하는데 걔가 바로 누구를 담당한다? 압력을 조절한다. 해서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평형감각이라고 이야기한다.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나오죠. 두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특히나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 B의 경우에는 이렇게 돌멩이가 있어. 얘가 누구였지? 이석이었고 A의 경우에는 이런 애가 있는데 감각모가 있고 이 물질이 이렇게 이동해. 누구? 림프액이 존재했다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전한다 라는 이런 용어들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귀가 먹먹해졌다. 얘는 압력인 거네. 그쵸? 그러니까 귀 인두관이 되는 거고 청각의 성립 과정이나 시각의 성립 과정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누구? 코하고 혀, 피부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 한번 얘기할까? 첫 번째, 코의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겠니?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라고 했고 혀의 경우에는 같은 화학물질이긴 하지만 액체 상태가 된다. 됐죠? 그리고 피부 감각의 경우에는 다양한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맛세포에서 느끼지 말아야 될 거 누구냐? 매운맛은 말이 안 된다 그랬지. 혹은 떫은 애도 마찬가지. 맛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되셨죠? 자, 혀의 경우에는 맛 봉우리, 맛세포라는 애가 존재했고 걔는 어디? 유도 안에 존재했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누구? 코의 경우에는 후각 상피세포라는 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나오시죠? 두둥 맛세포 맞죠? 그래서 각각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인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뭐 별 실험을 다 하고 있어요. 눈을 가렸대. 맛을 구분한대. 맛을 구분한다는 건 단순히 맛이 아니라 그랬죠. 후각이나 시각도 뭐 다양한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동공의 확장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아까 웃었던 시험이죠. 그렇죠? 얘는 뭐지? 감각점의 수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뭐해진다? 예민해지고 필요해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황당한 실험이 많죠. 그렇죠? 15도, 35도. 슝. 얘는 온도가 올라왔으니까 뜨거워졌네. 얘는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차가워졌네. 즉 어디에서 어디 빼라고요? 나중에서 무엇을 빼라? 처음을 빼라. 오케이? 그 온도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눈의 구조 나오네요. 눈의 구조. 얘는 홍채. 그치? 얘는 동공이겠네. 얘는 수정체가 되는 거고 자 안쪽에서 어둡게 맥락막이 되는 거고 시각 신경이 된다. 우리 되게 중요한 애죠. 맹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눈이 두 개가 있어. 하나를 가려. 얘를 보는 거야. 뒤로 물러나. 얘가 갑자기 안 보여. 그쵸? 시야각이라는 애가 있고 맹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다 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잉? 자 그리고 잠시만요. 자 그리고 나서 눈의 구조도 마찬가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고 자 이 친구의 경우에는 섬모체의 수축이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확실히 많이 꺾여. 누가 될 수 있다? 근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귀의 경우에 또다시 나왔어요. 징그러워. 얘 누구야? 고마. 얘는 귓속뼈. 얘는 판고리가. 얘는 달팽이가. 정경이가 빠졌네. 얘는 귀인두관. A하고 B를 합해서 평행감각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빗면에 이런 빗면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뭘까? 미안하다. 개구리를 그리려고 했는데 개구리를 그리려고 했는데 개구리가 버팅기고 있어. 이렇게 판자떼기를 계속 올려. 이렇게 판자떼기를 얘 끝까지 버팅기지. 그럼 얘 누구가 발현되는 거? 평행감각이 발현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잊어주길 바래. 미안. 지우자. 개구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죠? 그래서 판자떼기를 위로 올렸을 때 이 친구가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각각의 이제 그치 후각 상피를 이야기했던 거고요. 맛봉울이니까 하나가 기체 상태. 되게 중요한 거죠. 기체 상태.
얘는 뭐였죠? 그렇죠. 액체 상태였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많은 거 통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두드러 맞을래? 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되셨죠? 떡볶이의 매운맛? 떡볶이는 달지 않나? 자, 맵대요 여튼. 그러면 통각에 해당된다. 자, 맹점 실험하는 거였죠. 그쵸? 다시 눈 놔두고 너 일로 봐. 나 뒤로 가. 얘 안 보여. 뭐 이런 시험이었다. 그쵸? 홍채에 의해서 동공의 변화가 생겼다. 빛의 양을 조절한다. 계속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해당 단어는 뭐 정확히 좀 정리하시길 바라고 통점이 있고 그리고 각각 거리에 따라서 감각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